우리가 조선시대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유교적인 전통 사상이 있어요. 한나라의 지도자는 임금님이다. 이런 사상인데 그런 우리의 인식에서 탈피해갖고 대통령도 임금이 아니고 이제는 대통령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 직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안녕하세요. 지난 7일 날, 그러니까 4일인가 5일 날인가요? 그 본투표 있기 전에 사전투표에서 아주 그 선거 부정 크게 저질른 거 보도됐었죠. 그리고 이제 본투표에서도 부천에 그 투표소하고 용인의 일부 투표소하고 또 그다음에 청주 상당군가요? 거기서도 뭐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선관위원장이 검찰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원래 7일 날 제가 그 영상을 찍으려고 나는 뭐 국민의힘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그냥 무당이에요. 근데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짜않게 돌아가고 꼴가짜않게 돌아가서 분노해갖고 그 7일날 찍으려고 15편을 다 찍으려고 사실은 이틀간 손님을 안 보고 집에 집과하면서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방송을 보면서 그걸 봐갖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혈질인 거 아시죠? 비디님도. 그래서 술만 먹었습니다. 열받아서 저런 X 같은 놈들하고. 그래갖고 그날 뭐 진짜 즉석 멘트로다가 4편 찍고 오늘 11편을 이제 찍게 됐어요. 굉장히 그날 뭐 컨디션도 그랬고 뭐 자다 깬 사람처럼 그랬는데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좀 분노하면서 원고를 써온 게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보고해야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아가야 할 국정 운영 방향입니다. 약간 무속적인 주제하고는 동떨어지는데 이해해 주세요. 건불 10년에는 문재인도 윤석열도 예외 없다예요. 부제는. 저도 무당이기 전에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절히 바라는 점이 몇 가지 있어갖고 이 영상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 생각으로 이제 앞으로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인 어떤 사심 이런 거는 멸치똥만큼도 없었어요. 권력에 대한 뭐 진짜 타고난 검사 아닙니까? 그랬는데 정치 뜻이 있었던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다 각을 세우고 왼수가 돼버리고 대립관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2019년 7월 25일 날 검찰총장에 임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뭐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막 명분은 그랬어요. 문재인 씨가. 참 표리부동하죠? 그렇게 돼가지고 검찰총장에 임명돼서 이제 적폐수사, 전 정권의 적폐수사의 그 적임자라고 해갖고 이제 임명돼서 그걸 맡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성역 없이 권력의 중심부라도 가리지 말고 공정한 수사를 하고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해가지고 어떤 적폐수사 이거를 마무리를 짓고 검찰권에 그거를 세우기 바란다. 제대로. 적폐수사를 지휘하다 보니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비리를 목격하고 임명권자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와 그가 검사 임관 후 걸어온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이나 어떤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그런 그 강골검사로서의 직업적 양심 사이에서 수탄날을 고뇌하면서 잠 못 이루는 날이 연속됐을 거예요. 옛날에 그 영화 제목이 시애틀의 뭐 밤은 깊어 뭐 잠 못 이루는 뭐 시애틀인가 뭐 있었죠. 근데 그 서초동에 그분이 사시는 곳이 서초동이잖아요. 잠 못 이루는 밤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0.7% 차이가 아니에요. 많이 이겼습니다. 뭐 딱 저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몇 프로 차이라 얘기 못하지만 표면상 0.73%로 이겼는데 실제로는 많이 이겼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디서 깎아먹었냐 하면 사전투표 부정. 그래서 조금은 억울한 득표율로 당선이 돼서 초박빙의 승부를 이룬다고 표면적으로는 그랬지만 실제로는 많이 이겼습니다. 다 우리 주변에 더불어민주당 찍는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국정의 그 어떤 현안, 국정 운영의 과제는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게 부동산 경제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맥주성인지 소주성인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소득주도 성장이요. 그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개풀 뜯어먹는다 그러죠.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가 오기 전에 벌써 경제는 추락했어요. 코로나 핑계로 넘어간 겁니다. 문재인 씨가 참 운도 좋아요. 그로 인한 경기 침체와 민생 경제의 추락이라는 것을 복구하고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뒤늦게 드러난 이게 골자입니다. 선거 부정과 사전 투표제도와 전자 개표의 불투명성을 바로잡아가지고 민주주의가 뭡니까? 선거제도가 투명해야죠. 공정해야 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을 통해서 지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4.15 총선과 3구 대통령 선거에서와 같은 선거 부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바로 서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180석을 억지로 만드는 여소야대 정국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옛날에 유시민 씨가 웃었어요. 180석이라 그러고 어떻게 할까요? 박수무당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에 의한 무한 견제와 제동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냐가 국정 운영, 그러니까 윤 정권의 성공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협치도 해야 되고 그들하고 이 견제 속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인 내 편이 아니면 다 왼수예요. 적이고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편가르기 갈라치기 정치에서 탈피하셔갖고 조선 후기 영종조 시대 때 탕평책을 썼던 것처럼 네 편과 내 편을 가르지 않고 두루 중용하셔서 국민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유교적인 전통 사상이 있어요. 한나라의 지도자는 임금님이다. 이런 사상인데 그런 우리의 인식에서 탈피해갖고 대통령도 임금이 아니고 이제는 대통령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 직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힘 편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편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 손님들 중에서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하셔요. 강남에 수천억대 어떤 건물을 갖고 계신 준재벌급의 친한 손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따가 술도 한잔하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는 조물주보다 높다는 건물주도 임차인에 대한 서비스업이라는 것을 깨닫는 건물주만 살아남는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 이야기는 제 친한 그분이 제공해 주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디 윤 당선인께서는 주변의 아청꾼들한테 현혹돼 갖고 권력에 심취되고 도취돼서 국민의 어떤 의사소통 이게 막혀가지고 문재인 씨가 저질렀던 전철을 밟지 않으시길 바라고 처음에 초심으로 초지일관 하셔갖고 훗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윤동주 시인의 옛날에 있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래요. 그리고 노래 하나 부를까요? 권력이란 길지가 않더라 영원하지도 않더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옛날에 이해찬 씨가 20년 집권한다고 그랬죠? 나라를 어떻게 망치려고요? 감사합니다.